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 김기남님 그리고 리아 데이비드 킴님께서 질문해주신 클린치에 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저희 큰아들 김호진 군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클린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김기남님께서 무에타이 클린치, 자유형 클린치 차이가 뭐고 실전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리아 데이비드 킴님께서 제가 과거에 블로그에 작성한 글 중에 싸움과 격투기의 기본은 몸싸움이고 그래서 레슬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언급해 주시고 그레코와 자유형 둘 다 골고루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코가 MMA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더 알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원래도 제가 몸이 뻣뻣해서 특히 자유형 레슬링 클린치 동작 자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발에 붕대를 감고 있거든요. 엄지발가락이 그 제자들을 좀 받아주다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동작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나와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 가지 클린치 다 중요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유형 클린치라는 건, 자유형 레슬링의 클린치라는 거는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요. 여기서 상대방이나 저나 다 상체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 머리 잡고 이러다가 상대가 나보다 높다 그런 상태면 태클 들어가고 이런 공방이 많이 나와요. 그레코는 여기서 자유형에서 올라가서 가슴이 붙는 이런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상체만 잡아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를 못 잡으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중심이 내가 높으면 후진이가 나보다 낮고 그럼 내가 밀리고 테이크다운 당하기 때문에 중심을 낮춰놓지만 자유형보다 올라갑니다. 자, 이게 그레코 클린치, 가슴이 붙은. 여기서 무에타이 클린치로 오면 서로 이제 목을 잡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머리가 끌려 내려가면은 맞기 때문에 머리를 뒤로 세우는 동작이 많고 엘보우, 닉킥 다 들어가고 머리를 당기고 이런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레코 클린치보다도 중심이 좀 서게 돼 있어요. 무에타이 클린치. 이 세 클린치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건 확실히 자유형 클린치예요. 자유형부터 하셔야 돼요. 레슬링부터. 그게 제일 좋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뻣뻣해서 자유형 자세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레코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르친 레슬링의 스승님들 모두 다 레슬러들 모두 다 얘기하는 게 그레코 선수들조차도 자유형부터 다 먼저 배웠고 우리나라의 엘리트 선수들은 다 자유형 그레코 다 잘합니다. 그 이유가 자유형 클린치를 많이 손싸움을 하면은 일단 중심이 어때요? 되게 낮죠. 사실 지금 호진이도 저보다 이제 더 커지고 몸이 커져서 예전 애기 때처럼 자세가 잘 안 나와요. 무릎이 구부러지고 완전히 허리가 딱 펴지고 가슴이 펴지고 이런 자세로 둘이 싸우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을 낮추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슬링 처음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태클 배우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레슬링 자세 이렇게 잡고 여기서 버티고 막 여기서 날뛰기 하고 여기서 움직이고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해요. 이걸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코어가 진짜 강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보다 딱 잡아놓고 있는 게 코어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코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펀치력도 사실은 강해져요. 펀치력 자체가 강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또 같은 펀치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똑같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저 스스로가 중심을 이만큼 세워가지고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낮춘 상태로 때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코어도 강해지고 중심을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역시 처음에 기본적인 손싸움 같은 거 머리 끌고 목 끌고 뭐 이런 거 연습 많이 할 수 있고 역시 또 다양한 태클 끌고 하다가 태클 들어가는 거 여기서 뭐 더블렉, 그다음에 싱글렉 이런 거 다 처음에 자유형 클린치에서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이에요. 출발이에요. 근데 종합격투기 관점으로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유형 클린치는 태클이 들어가는 게 다 낮게 상대가 나보다 더 높게 만들어 놓고 태클 들어가거나 상대를 낮춰가지고 밑으로 머리를 끌어가지고 내 머리 끌어가지고
제압하거나 그러다 상대가 이거 안 제압하려고 하면은 태클 당하고 태클하고 이게 자유형 클린치 싸움이거든요. 근데 MMA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낮춰서 막 온다. 그럼 니킥으로 때리면 돼요. 니킥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낮춰서 막 들어온다. 바로 바디샷 어퍼 같은 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치 상황이 좀 달라져서 MMA에서의 클린치 상황은 본질적으로 그레고 클린치 비슷한 이 상황밖에 못 나와요. 이 상황이 거의 제일 많이 나와요. MMA에서 두 선수가 이런 식으로 자유형 레슬링으로 클린치 공방하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니킥이나 뭐 킥이나 펀치나 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레고가 사실은 굉장히 클린치에서 MMA 클린치 중요합니다. 왜? 딴거 뭐 이 기술적인 이유 다 떠나서 경기 보시면 이 상태로 엉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수들끼리. 당연히 이게 이제 그레고 자세니까 그레고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 그레코로만 레슬링은 때리는 게 없잖아요.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손싸움 해주면서 중간에 호진이가 내 손 안으로 들어온다? 이럴 때 막 때려주고 내가 손을 안으로 넣고 호진이가 또 넣으려고 할 때 또 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엘보우를 안 쓰더라도 더티복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니킥 같은 거를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몸싸움과 클린치 싸움과 타격을 활용해주는 거, 손싸움과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무에타이 클린치에서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에타이 클린치는 특히 머리를 잡아서 제압해놓고 니킥을 몸통에 날리고 이런 거에 점수가 좀 많기 때문에 중심이 필연적으로 좀 높아져요. 그리고 이 머리를 당겨 내린다는 거는 결국은 당기는 거예요. 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밀 수는 없어요. 이 더블렉 클린치에서 무에타이 특유의 이 더블렉 클린치에서 상대를 여기서 밀면서 싸울 수 없어요. 물론 밀어놓고 엘보우로 갈 수 있는데 잡아놓은 모션 자체가 밀 수는 없어요. 저는 계속 얘를 당기려고 하는 건데 당길 때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죠. 당길 때 결국 머리를 뒤로 버티고 막 세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 당기는 힘 그대로 무릎 꿇이고 태클 이렇게 치면 바로 카운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에타이 클린치를 연습을 하시되 너무 자세가 서지 않는 거를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너무 서지 않게 MMA에 맞게 좀 활용해 주시면 그레코하고 섞어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유형도 무조건 그 다음에는 같이 MMA에서 섞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레코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레코로만 레슬링의 테이크다운으로 상대를 넘기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레코로만 레슬링은 그러니까 상대하고 저하고 딱 맞닥뜨려가지고 여기서 밀려나면은 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기술이 다 출발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레코로만 레슬링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더블 언더훅을 잡았어도 호진이 엉덩이 뒤로 막 빼주고 뒤로 막 계속 가주면서 여기서 니킥 해주고 그럼 팔 들어오고 하면은 또 시합에서는 보통 벗고 하니까 미끄럽잖아요. 땀 많이 나고 그런 상대가 뒤로 막 뺄 수도 있고 타격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레코 기술로 100% 그레코 기술만 해서 상대를 넘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뭐 상대가 케이지에 몰려서 그립을 완성하면 모르겠는데 바깥 공간에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레코 하다가 결국 그레코 싸움 하다가 기회가 태클을 내려가는 연습을 꼭 섞어주셔야 돼요. 뭐 더티복싱의 선구자,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랜디 커터 선수조차 경기 한번 보세요. 그레코 싸움 많이 하고 하지만 넘기는 거는 결국은 자유형 태클로 많이 넘겼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레슬링을 좀 활용을 해 보시려는 분들이 레슬링 경기를 많이 보세요. 레슬링 경기를 뭐 올림픽 레슬링 경기. 근데 저도 레슬링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올림픽 경기를 저희가 보는 거는 그닥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올림픽 레슬러끼리 하잖아요. 대부분의 기술들이 서로 너무 고수들이니까 잘려요. 다 기술이 구사가 되기 전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기술이. 그레코로만에서 결국은 이런 큰 안아뜨기 같은 거 나오는 거는 옛날에 뭐 카렐린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옆굴리기에서 승부가 많이 나고 그러지 뭐 자유형도 화려한 태클이 나오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조금 지치시고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레슬러들하고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레슬러들끼리가 아니라 레슬러가 일반인하고 했을 때 온갖 기술들이 다 향연이 나올 거예요. 가서 본인이 직접 레슬러들하고 해보시고 그다음에 레슬러들이 다른 일반인 상대로 기술 쓰는 모습을 잘 영상 같은 거 찍어보고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레슬러들한테 직접 레슬링을 배우기 전에는 와 레슬링 기술이 그렇게 많고 한 명 한 명 다 다른지 정말 몰랐거든요. 이건 뭐 주짓수도 마찬가지고 복싱도 마찬가지고 킥복싱도 마찬가지고 한데 유독 제가 보기엔 레슬링이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짓수처럼 막 안바가 확 나오는 것도 아니고 타격처럼 빡빡 뭐 KO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보기만으로는. 그래서 올림픽 경기나 이런 거를 보시면 지치실 가능성이 높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